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조대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과 전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독서에 대한 이야기, 글 읽기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그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선조들 중에서는 정조대왕께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조대왕을 택했습니다. 제목을 제가 개혁정신과 문과 무의 조화로움으로 붙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정조대왕 그러면 항상 문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무 분야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셨던 분 같습니다. 이 이제 그림이 위에가 이제 정장을 하신 거고 아래쪽이 군복을 입고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대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1파트에서는 출생, 가계, 가족, 세손, 책봉, 즉위하는 저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죠.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대왕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은 저 과정을 조금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전체적인 연표를 말씀드리고 제 2파트에서는 학문, 태도, 공부하는 자세,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제 3파트에서는 백성에 대한 사랑, 주요 인물들, 신하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1파트는 출생, 즉위, 연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종께서 승하하신 게 1720년인데, 그 후에 이제 경종이 즉위를 하셨죠. 그래서 경종은 장희빈 아들이죠. 근데 소론의 지지를 받고 했는데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파 노론에서는 연인군, 그거 이제 영조를 말하죠. 동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왕세제의 책봉을 건의를 해가지고 경종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세제로 연인군이 책봉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노론이 아주 급했습니다. 왕세제로 그치지 않고 대리청정을 주장을 했습니다. 왕이 멀쩡하게 계신데 대리청정을 주장한 거예요. 이게 이제 큰 화를 부르게 된 거죠. 대개 이제 보면 자꾸 이 사색이 나오는데 동인에서 남인 북인이 나오고 서인에서 노론 소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이 이제 사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권력이 다툼 이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종 1년에 사화가 일어나는데요. 신축 옥사입니다. 그 멀쩡한 왕을 두고 대리청정을 하자고 그러니까 아주 역모로 몰아가지고 노론이 이제 굉장히 숙청을 당한 그런 게 있었고 그 이듬해 경종 2년에는 이민옥사라고 그래서요. 또 남인의 사주를 받은 목호룡이라는 사람이 국왕을 시해하는 그런 고변을 하게 돼가지고 또 노론이 수백 명 대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축 옥사와 이민 옥사를 합쳐가지고 신임사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론이 너무 서둘다가 이제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되는 거죠. 1724년에 경종이 승하를 하시고 영조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영조는 노론의 그런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화가 일어났던 걸 재수사를 명령을 하고 노론의 입장을 관철하는 그런 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소론의 입지가 좀 축소가 되게 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사도세자가 소론의 입장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과 노론하고 이렇게 맞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조가 아주 놀라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게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론도 세자와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영조는 그 정비에서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정성왕후에서도 없었고 정순왕후에서도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궁 정빈 이씨한테서 도장세자가 태어나는데 세자 책봉이 됩니다. 그런데 10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735년, 그러니까 영조 11년이니까 영조가 41세 때 후궁 영빈이 씨한테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가 곧 사도세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얻은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영조가 41세였으니까 저 당시 41세면 뭐 거의 그 당시 이조 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41세였죠. 40한 1, 2세였죠.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바로 태어나자마자 그 이듬해 세자 택봉을 하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뛰어났던가 봐요. 3세의 효경을 읽고 7살에 동몽선수를 독파한 이런 빠른 학습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초기에 친정을 하다가 그 사도세자가 14세에서 27세까지 13년 동안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훈련을 시킨 거죠. 그죠? 13년 동안. 그리고 다시 이제 1762년에 그 유명한 그 사도세자 뒤주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1762년에 사도세자가 죽고 다시 친정을 하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세손한테 대리청정을 시키는 이런 과정입니다. 영조한테서는 영빈이 씨에서 사도세자와 공주가 셋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사도세자는 배빈홍 씨, 숙빈임 씨, 겸빙박 씨가 있었는데 배빈홍 씨하고 사이에서 정조가 태어나죠. 그죠? 근데 정조는 또 정비한 효의 황후에서는 자식이 없고 선빈 성씨에서 무녀세자가 태어나고 수빈 박씨에서 순조가 태어납니다. 근데 무녀세자도 또 어려서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정빈, 배경웅, 홍씨한테서는 정조가 태어나고 후궁들한테서 저렇게 배다른 동생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하고 이렇게 입장이 다르니까 노론파에서는 사도세자를 제거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순 왕후부터 그런 일파들이 수시로 무고도 하고 험담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세자의 장인도 오히려 이제 묵인을 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병으로 길이 아닌 하수로 다니고 사람도 마구 죽인다 이렇게 이제 무고도 들어가고 또 그 홍계의 사주를 받은 그 청지기가 나경원에 고변이 있었는데요. 10가지의 비행을 적어가지고 영조한테 직접 바칩니다. 거기에 이제 해경 홍수를 죽이려 한다, 비구니를 궁정을 끓인다, 뭐 10가지가 있었지만 편을 나누는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 중에 상당한 건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그냥 이제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살인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왜 살인을 했냐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답을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앞으로 사랑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시장에 나가가지고 시전 상인들을 갈취했다는 이런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영조가 그 손해를 본 상인들에게 다 보상을 해주는 이제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또 경빈 박씨 자신의 후궁인데 살해한 사건도 일어나고 황간도 살해하고 또 심지어는 영조를 살해한다는 음모를 꾸민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조한테 보고가 되니까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패소인을 하고 자진을 명합니다. 사살하라 그럽니다. 사살하라 그러고 세자가 거부를 하니까 뒤지속에 감금을 하고 8일 만에 감금한 지 8일 만에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걸 이모년에 일어난 변이라고 그래서 이모화변이라고 그렇게 하죠. 1762년에 일어나고 손자죠. 그러니까 정조를 후계자로서 그러니까 새 손으로 삼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이가 정조가 됩니다. 사도세자 사후에는 영조하고 이제 해경웅 홍씨의 중요한 일은 세손을 지키는 일이에요. 노론의 세력이 워낙 셌기 때문에 모든 걸 노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은 정조를 제거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반발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영조하고 해경궁이 이제 그걸 좀 무마를 하면서 겨우 등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손 책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조가 세손을 할 때 절대로 사도세자의 아들로는
왕이 될 수가 없죠. 사도세자가 죄인이니까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죽었지만 그 큰아버지죠. 그 정조로 봐서는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입적을 시키고 이제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세자의 그 뒤주 사건, 아버지의 사건을 절대로 왕이 되더라도 거론해서는 안 되고 이게 왕이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여러 번 받았지만 이제 그걸 지킬 수는 없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말년에 가서 1775년, 76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부분 대리청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대놓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과이정 홍이라는 사람은 세손은 조정의 논의를 알 필요도 없고 나라의 정사에 대하여 도저히 지금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왕한테 그죠? 그런 말을 대놓고 하고 실제로 이제 또 사관이 기록하려고 그러면은 기록도 못하게 하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승진을 시켜가지고 이조와 병조의 인사임명을 세손에게 결재를 받으려 하니까 홍인환이 손을 내어주며 막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조가 화가 나서 물린 다음에 세손의 결재를 받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파직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조가 등극을 하게 됐는데 1776년입니다. 뭐 등극하자마자 선언을 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입적은 백부 효장세자 아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나의 아버지는 사도세자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세자의 시호를 장원세자로 하고 묘에서 원으로 격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세자의 묘가 배봉산에서 수은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묘가 세 등급이죠. 능은 왕하고 왕비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원, 그 다음에 묘입니다. 그래서 묘에서 그 윗단계로 영우원으로 격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당을 짓는데 그게 경몽궁인데 그게 지금 서울대학병원 자리입니다. 거기에 사도세자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죠. 바로 창덕궁 건너편에 사당을 지어놓고 늘 이제 잘 모시려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경모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자리에다가 그냥 지금 서울대학병원이죠. 그걸 이제 지어서 지금 저 뒤에 이제 아래 사진을 보면은 건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뒤에 서울대학병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홍인환 등은 사약을 내립니다. 등극하고 나서도 초기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영모 사건이 큰 영모 사건만 3건이 일어나고 자그마한 것까지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는 뭐 한 7, 8차례 있었습니다. 이게 살아남은 게 아주 기적일 정도로 왜냐하면 그때는 뭐 완전히 아무런 질서도 없던 때였어요. 정조는 아무런 파워도 없고 노론들이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홍계일이라는 사람의 손자 홍산범이 거사를 도모를 했는데 궁궐을 경호하는 경호원까지도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유사들이 경호원들이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독서를 하고 깨 있어가지고 화를 면하고 미리 이제 왕이 깨 있으니까 주변에 호위 무사들이 있었죠. 그죠? 호위 무사들이 제압을 한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무당의 저주로 정조와 홍구경이 말하자면 호위 대장인 셈이죠. 살해하려는 이런 시도도 있었고 또 홍계위와 팔촌 홍계능이 살해를 하고 이복 동생 은전군을 옹립하려는 이런 용모를 또 이게 즉위한 지 1년 이내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 고모도 가담을 하게 되고 외숙부도 가담을 하고 이런 사건. 그러니까 주변에 친척들까지도 아무런 사람이 보호해줄 사람이 없이 아주 이런 위험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구경이가 이제 수사 책임자가 돼가지고 보호를 하고 은정군은 자진을 하고 나머지 주범들은 유배 보내고 사형함으로써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 13년 1789년에 장원세자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의 묘소를 수원의 화성으로 옮기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양주의 배봉산에서 이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은 그 사도세자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배봉산이거든요.
저게 이제 사도세자가 묻혀 있는 그 산은 지나가면서 백성들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절이죠, 그죠? 그 산을 보고 절을 했다 그래가지고 배봉산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도세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이제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정조 연표를 보겠습니다. 대개 이제 1752년에 태어나고 일성록 그 세손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힘든 일도 많았고 위험한 일도 많았죠. 그런 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게 나중에는 국가의 공식 기록으로 됩니다. 1762년.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다 보고 아는 거죠.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죠. 그죠?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였어요.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76년 3월에 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영모 사건이 일어나고, 81년에 강화의 외규장각을 설립을 시작을 했고, 82년도에 외규장각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84년에 이제 천주교가 도입이 되죠. 들어와가지고. 정조 자신은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순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박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조 때는 그런 천주교에 대한 박해 사건은 없었습니다. 89년도에 아버지 묘소를 수원 현충원으로 옮기고 또 92년도에는 영남 만인소, 영남에 있는 그 선비들이 사도세자가 복권이 돼야 된다.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걸 10,000명이 소장을 써서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영남 만인소라는 걸 올리게 됩니다. 94년도에 수원성 공사를 시작을 했고 96년도에 완성을 합니다. 저게 이제 원래 계획은 한 10년 정도였어요. 근데 2년 한 8개월, 2년 3년 안에 완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99년에 홍제전서, 이건 그 정조의 전집입니다. 왕이 자기의 전집을 갖고 있는 건 정조가 유일하죠. 그죠? 1800년에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을 하고 6월에 승하를 합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고 7월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